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7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용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진단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진단을 좀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드리는 이제 코멘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뭐 제가 절대적으로 이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에 대한 기준과 철학, 가치관에 의거해서 이런 종목은 별로 지금 선호하지 않거나, 사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냥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혹은 이 종목은 좀 비중을 더 높여서라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그래서 철저한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상의 어떤 의견이라는 점을 꼭 이제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이 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분이 이제 수기로 이렇게 종이에 이게 투자금, 투자 종목들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주셔가지고, 이분은 좀 제가 한번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국내 총 투자금이 이제 3억 4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금이 총 이제 3억 4천이고, 셀트론 그룹은 제외입니다. 셀트론 그룹까지 치면 이제 굉장히 적지 않은 이제 자금이실 것 같은데, 셀트론 그룹을 제외하고 이제 바이오 비중이 전체 이제 포트에서 약 53%.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상당히 좀 크게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고, 바이오 이제 말고 바이오 외 종목은 이렇게 LG전자, RFHIC, 한화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캠트럭스, 라이프 시멘틱스는 뭐 개인적으로 커버하지는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비중도 적네요. 제노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우주항공 쪽 버진갤럭틱, 현대차,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은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제가 강조드린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요. 뭐 차바이오텍, 역시나 이제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이고,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11% 비중으로 이제 들고 계시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18% 들고 계신다는 얘기신 것 같고, 요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고 바이오랩이 20% 비중이 제일 커요. 물타기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고바이오랩이 이제 20%, 그리고 세포치료제 관련된 골관절염 이제 관련 회사죠. 바이오솔루션도 9% 갖고 있고, 태고사이언스도 9% 정도. 세포치료제 쪽에 비중이 좀 많으신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SCM 생명과학도 6%, 네오이멘텍 3%. 종목은 이제 좋아요. 유틸렉스, 매드팩토는 제가 좀 뭐 매도 의견을 들었으니까 비중도 좀 적으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ST팜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가격대다 말씀드렸고, NK맥스도 좋은 가격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종목들은 다 괜찮으셔가지고요. 특별하게 제가 이걸 뭐 다른 코멘트 드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커버 드리는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 있는 종목으로 해서 코롱인더, 안트로젠, 앱콜론, 다 우호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괜찮다고 봐요. 근데 코롱인더 좀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안트로젠도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했죠.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이제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좀 눌려 있을 때 샀는 게 좋았는데, 앱클로는 지금 가격도 저는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 포트에 대한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질문은 투자금 대비 종목 수가 많은지. 그래서 종목 수는 제가 볼 땐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바이오 주식 12종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9종목, 한 20종목 정도잖아요. 3억 4천에 20종목 정도. 그냥 적당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투자금 중에서 바이오의 비중은 적절한지, 이거는 이게 성향의 문제라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 제가 좀 공격적이시면 제가 볼 땐 지금 바이오 비중 높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막 변동성 크고 공격적인 거 별로 원하지 않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면 사실 바이오 비중이 30% 넘는 건 좀 부담이죠. 예, 그래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제가 볼 땐 공격적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뭐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이나 이제 시세가 눌려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크게 뭐 부담 없는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예,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전체 투자금 중에 바이오 비중은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비중을 조절하거나 종목 교체하는 종목. 뭘 이거 뭐 교체하거나 이게 좀 저도 코멘트 드리거나 의견 드리기 좀 어렵죠. 예, 좀 뭐 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더 좋고 더 나쁘고 이거는 좀 제가 분간하기도 저도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장기 이평선 240 그리고 481선 부근에서는 뭐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뭐 NK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작년 이제 12월, 11월, 12월 예, 요 한 세 달 정도 10월부터 두 달 정도군요. 10월, 11월 정도 보면 이제 중장기 평선 이게 주황색 선이 이제 주황색 선이 이제 480일, 빨간색 선이 240일.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 유망한 종목에 한해서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려와 있는 것들이 유망한 종목이 매수하시면 되겠죠? 비중을 더 늘리거나. 그래서 NK맥스 지금 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미 이제 시세가 이제 출발을 했지만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금 맴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결국은 저점 매수 구간이었던 거잖아요. 예, 유망한 종목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튀었죠. 이렇게. 결국 이제 뭐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요런 부분으로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여러 기준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요거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비중이 만일 높다면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떤 섹터의 비중을 보강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이 있는가? 보니까 지금 보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작죠. 뭐 전장 쪽 LG전자는 있긴 하지만 현대차도 500만 원이면 전체 비중에서는 크진 않은 수준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섹터의 비중을 좀 늘리시면 낫지 않을까? 예, 적절하게.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뭐 삼성전자, SK넥스 같은 그런 반도체 업종의 비중도 조금 포함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국내 수출주로서 대표주는 반도체 자동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의 비중이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좋다고 봐요. 한국 경제는 뭐 수출로 돌아가고 그 부분이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신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레고캠 바이오 정도의 유망성을 가진 종목이 교체 차원에서 있으실지 궁금하다. 알테오제는 레고캠 바이오와 함께 좋게 보시는 기업인지. 그래서 특정 종목을 제가 선택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건 좀 어렵죠. 네. 알테오제는 중장기로 뭐 유망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커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유망하다고 보는 거는 항상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리스트인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우주항공 섹터인데, 국내 우주 섹터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 후 하락기에도 굳건히 들고 모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예. 조정기에 굳건히 당연히 들고 가야 되고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해야 되겠죠. 버진 갤럭틱은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지만 국내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떨지 궁금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때 더 매수하면 되는 종목군이라고 생각하고요.
월봉을 보면 약 10년 하락 조정 후 이제 고개를 드는 것 같아 보이고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연 단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성장을 바탕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두고 매수했습니다. 성장에 포커싱을 두는 게 필요하고요. 뭐 등락은 거듭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추세적으로 이제 우상향의 패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이고, 이번 사이클의 고점을 뭐 장의 사이클 얘기하시겠죠? 강세장 사이클의 고점 찍고 대세악기로 접어들면 우주 섹터도 뭐 영향 받겠죠. 예, 물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릴게요. 국내 우주항공 핵심주들 있잖아요. 중장기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올 하반기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리호 발사 이벤트 때 단기 급등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매도 의견 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건 그때 가봐야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볼 땐 괜찮은 포트 짜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씩 약간 튜닝을 한다든지 다른 섹터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잘 이렇게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 쪽인데요. 이분께서도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제 그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항목으로 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같이 제가 좀 다른 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고, 내용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재정비 및 매도해야 하는 종목과 타이밍에 대하여 박사님의 고견을 이제 구하고 싶다. 이 매도해야 되는 종목과 타이밍, 참 이거는 참 저도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참 항상 저도 이제 노력하고 좀 세심하게 이제 시장을 매일마다 이제 체킹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죠. 2018년, 2020년 중반까지는 지인들 정보 매매, 증권사 추천주, 시세가 튀는 특징주 중심 매매하다가 작년 코로나19 기점 이후 유튜브를 통한 정보 획득 매매하면서 단타 매매는 좀 지양하고 이제 그냥 존버 중이다. 좀 조금 홀딩하는 그런 어떤 전략. 뭐 장의 어떤 특성상 이제 그게 맞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지수가 지금 뭐 1400에서 3000 지금 300까지 2배 이상이 올라왔는데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승자였죠. 결국은 사고 팔고 한 사람보다는 사고 팔고를 끊임없이 계속 실패 없이 성공했으면 횟수 복리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쉽진 않은 사안이고 홀딩하는 사람이 대부분 승자였을 겁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2018년 매입 보유 중이던 신라젠, 헬릭스미스, 네이처셀, 로스웰, 시노펙스, 아난티 등 손절하면서 약 4천만원 손실 중. 이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된 종목들이죠. 그때 당시에 막 엄청난 시세를 폭발했지만 뭐 바이오주 세 종목만 보더라도 그대로 이제 완전 망가진 그런 형태.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 막 아난티 이런 것들. 저는 뭐 잘 하셨다 봐요. 손절. 실제 손실은 약 7천만원 정도이나 타 종목 수익으로 손실 일부를 벌충했다. 세 번째 항목, 21년 초 지수 급등 시 포트폴리오 재정비 차원 매입하여 물려있는 종목 다수.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증시가 막 폭등해가지고 막 그 종목도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폭증했잖아요. 많은 개인 투자가 샀다는 건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뭐 성장주였다면 들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번째, 제약주와 민감주는 당 기간 내 매도 계획 중이다.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죠. 다만 매도 타이밍을 손절로 해야 할지 본전으로만 팔아야 할지 판단을 서지 않다. 이거는 뭐랄까, 자신의 매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가격에 뭐랄까 중심을 두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에 이제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내가 손실인지 플러스 구간인지 상관없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시장은 내 매수 단가는 전혀 고르지 않습니다. 고르지 않는 거죠, 당연히. 예,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매수 가격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이제 본전 넘어 파는 어떤 경향이 이제 대중적인 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물벽이 형성되는 건데, 그거를 좀 벗어나는 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항목, 이제 제넥시는 80%까지 수익을 보다가 100% 수익 목표로 욕심부리다가 매도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최근에도 13만 원 수준 급등 시 매도를 해야 하는데 또 욕심부리다가 손실 전환 중이다. 좀 어렵네요. 네오이문텍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여섯 번째, 얼마 전에 네이버는 매도하고 하락하면 재매입하려 했는데 급등해서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이익 내고 나왔으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뭐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셀트론 그룹주 이제 3사를 다 이제 홀딩해서 갖고 계시고,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단기로 뭐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고, 올해 초에는 이제 확연하게 제가 이제 그런 매도 코멘트를 드렸던 거는 확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상에 이거 여기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이제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시점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죠, 전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나머지 뭐 주도주들 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주도주군들 잘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수익률을 보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 아이큐어, 뭐 인트로메드, 이거는 제가 이제 종목 진단할 때 했으니까 뭐 이거 뭐 일단 신뢰도가 없는 종목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바이오텍스텟도 이제 작년에 셀트렌 어떤 이슈로 같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거는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수익률을 보니까 이게 추격 매수하는 경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투자의 어떤 기준, 원칙. 제가 이제 항상 중장기평선 부근에서 그냥 저가 매수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격이 벌어진 지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막 좋은 전망, 좋은 종목, 뭐 좋은 어떤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목에 이건 뭐 이거를 사세요, 파세요,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른 종목을 통해서도 약간 추격 매수하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의 어떤 잘못이 된 거기 때문에, 녹십자도 지금 30% 손실하는 건 급등하는 이격 벌어진 지점에서 들어갔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IQ도 이제 급등할 때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물린 거라 볼 수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좀 완벽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뭐 RFHIC 이런 거는 뭐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경기 민감주니까 사실상 이제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매수 대상은 아니죠. 예. 그래서 종목 진단에서도 이제 코멘트를 드린 종목이고, 에스모라는 기업은 사실 뭐 신뢰도가 이제 있는 기업은 아니고 상패.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의 문제다. 예. 그 부분을 좀 상기하셔가지고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이제 거래에서도 그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솔리드인데요. 솔리드 참 아쉽죠. 굉장히 괜찮은 종목인데 네트워크 장비주로서 이제 괜찮은 종목인데 뭐 작년에 뭐 어찌됐든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뭐 좋지 않았죠. 뭐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였고 역성장을 했죠. 매출액이 이제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또 영업이익 적자를 또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1분기에도 실적이 회복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뭐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G 관련 주들 중에서 좀 그 우선순위 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어쨌든 5G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그 회사가 좀 어려움에 있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상증자를 선택을 한 건데 뭐 다른 5G 관련 주들하고 어떤 코멘트는 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해서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실익이 전혀 없고 그냥 제가 볼 때 홀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제 권리 부분이 있으면 유상증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과 밸류 수준은 결국 이제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악재적인 부분이 다 반영돼서 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가치는 기대 수익률은 분명 낮춰야 됩니다. 뭐 전고점 갈 것이다. 뭐 신고가 날 것이다. 뭐 이건 기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확률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서 기대 가치를 좀 낮추면서 유증은 받거나 지금은 매도할 실익이 없다. 요 정도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전체적으로 뷰 자체는 조금 기대 가치를 낮춰야 된다. 그거에 좀 제 의견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 솔루션은 사실 테마 성격이죠. 테마 성격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인데 야, 이거 옛날에 기억나네요. 월봉으로 볼까요? 이 상장했을 때 당시에 이 기업 탐방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이제 조선 선박의 이제 주강품 공급하는 회사인데 공장은 커요. 부산에 있는데 공장은 크고 굉장히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가장 호황기에 이제 상장을 했죠. 2017년도. 야, 이 벌써 14년 지났네요. 참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투자하진 않았지만 당시에 탐방을 다녀왔었던 기억이 나는 기억입니다. 마스크까지 주고 이제 갔었던 그런 마스크 쓰고 이제 들어갔었죠. 거기 막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보면 주식이 뭐 그냥 테마성으로 잠깐 움직였지 뭐 이거 완전히 좋진 않아요. 그리고 투자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업이 뭐 최근에는 뭐 다른 식으로 좀 변모하는 그런 흐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보면 그 자원채굴 설비, 에너지 변환 장치, 그렇죠? 주강품도 생산하지만 이제 다른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성장하는 분야가 아니고 좀 안 좋다 보니까 업종을 좀 변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뭐 400억, 500억, 600억 정도 매출을 내면서 하지만 뭐 1분기 실적 보니까 100억도 안 나오는 사실 좀 투사 적합 대상은 아니죠. 테마 성격의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적당히 이제 반등 주거나 올라올 때 매도하는 식으로 아니면 이제 정말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접근 방식이죠. 그 정도로만 이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테라포틱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기술 수출한 게 이제 반환돼 가지고 사실상 주가가 완전 망가졌는데요. 보시면 요때죠. 이렇게 이제 망가졌죠. 요 날이었나? 이렇게. 그래서 그 뒤로 지금 모멘텀을 그다지 좀 받지 못하는 그리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주가가 뭐 그렇게 뭐 저점 대비 막 두세 배씩 올라온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좀 아쉬운 어떤 바이오텍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력이라든지 낙인이 찍혀버리면 사실 기관들도 조금 외면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좀, 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한 기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뭐 기술출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일단은 관심 종목 삭제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포틱스도 뭔가 좀 시장이 어떤 환기되려면 뭔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야 되거나 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성과들을 이게 이 성과가 아니라 다른 성과 반환된 거 말고 그런 성과를 내줘야지만 이 기업의 주가도 뭔가 좀 반격을 모색할 수 있지. 저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이제 웬만한 거 다 커버하면서 이제 계속 체크하지만 브릿지 바이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은 제가 이제 좀 저평가 그리고 바닥 그 제약주들, 뭐 그런 것들 제가 분석까지는 아니고 리스트를 좀 제가 언급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매출이 이제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낮게 나온 그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C 그냥 이제 뭐 어떤 그 약품 들여가지고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처방의약품 CMO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CMO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뭐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 이것도 뭐 약간 재료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성격인 것 같아요. 시설 투자를 하겠다. 탈모 치료 뭐 이런 쪽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 요 정도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무상증자를 이제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착각했네요. 유상증자가 아니라 이제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마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건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죠. 유통 주익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한 6, 700만 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어떤 선택지라고 생각되고요. 시총도 뭐 부담은 없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TS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뭐 투자 회사겠죠? 투자 회사로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투자한 벤처 캐피털 회사로서의 어떤 운영하고 있는 어떤 출자한 기업에 대한 어떤 상장 모멘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야 이거 차트는 완전 깨져버렸네. 차트는 좀 깨져버린 상태라서요. 조금 애매한 위치일 수 있네요. 보니까 이제 크래프톤의 지분을 뭐 어느 정도인지 이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투자든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좀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시세를 이렇게 내버렸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넵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때 한번 내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기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래프톤 상장이 이제 진행될 때 한번 슈팅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저거는 빠른 이제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주아이비 투자 이런 것들도 좀 꺾이잖아요. 이게 이제 크래프톤 관련 이제 모멘텀인데 투자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조금 부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TS 인베스트먼트.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도야 뭐 현대차 그룹 이제 계열사는 아니지만 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뭐 미래 성장에 대한 AS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만도는 뭐 특별하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썸에이지는 이제 게임주, 게임주로서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좀 엮이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이제 그 증강현실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모멘텀들, 그런 것들이 좀 붙었던 것 같고,
제가 커버하는 게임주는 아니라서 자세한 설명이 조금 쉽진 않은데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몰아쳐 버렸잖아요. 관리 종목인데 참 관리 종목이라서 일단은 관심 종목 대상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코멘트 드리기 좀 어려운 대상이기도 해요. 한번 슈팅을 크게 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돌파시키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엄청난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분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정상 이제 단실 내에 좀 있지 않는다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매물벽으로서 올라오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랄까요, 시총이 3,600억 정도 올라왔을 때는 한 5천억 정도는 넘었었겠네요. 관리 종목이니까요. 뭐 좋은 종목 많은데 그러니까 이 종목의 관점이 아니라 굳이 관리 종목인데 다른 것들 많은데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 내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포지션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이 최근에 좀 사는 어떤 수급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와우 이거 75%를 지금 최대 주가 들고 있어요.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네요. 기껏 한 1, 200만 주, 2, 300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은 꾸준해요. 3,800억을 뭐 3년 연속 찍었잖아요. 경기 안 타고 별로. 그럼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전체 어떤 사이클 돌 때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과거에 뭐 그런 뭐 허니버터칩 같은 뭐 메가톤급 어떤 이슈를 내는 그런 상품이 등장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다른 주가를 보이겠죠. 뭐 매출과 이익이 거의 뭐 플랫했어요. 근데 보시면 올해 들어가지고 좀 튄다는 거는 음식료 업종의 전반에 어떤 사이클이 좀 도래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동반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홀딩하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이클 자체가 뭐 단실 내 그냥 바로 끝나고 죽는 형태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영역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전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요 음식료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라운 제과는 우량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첨단 소재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이게 KOTC네? 이건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인데요.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동 첨단 소재. 저는 이제 코넥스까지는 좀 커버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툴젠 이런 것들 있잖아요. KOTC까지는 제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샘, 뭐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한샘은 뭐 꾸준한 시장에 관심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수급은 완전히 기관회원들이 파는 경향이네요. 실적적인 부분은 괜찮아지는 흐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 2조 3천억, 영업이익도 1,200억으로 뭐 최근 4년 내로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실적 전망을 이제 하고 있고 26배 정도 퍼밸류.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여.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고 홀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주들이 이제 좀 사이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인데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 이제 리모델링 이런 인테리어 관련 업종의 대표 주자 한샘도 저는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높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관련 기업 중에서 오늘의 집 아시죠? 그건 비상장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가 시장에 상장돼 있다면 당연히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건 상장 안 돼 있으니까 한샘 정도 대안으로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추후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코멘트를 드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 이 주가가 좀 처참하네요. 이게 시총은 1,400억 정도. 마스크잖아요. 코로나 때 이렇게 좀 마스크 붐이 불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이제
이력은 갖고 있는데 그 뒤로 마스크주들은 다 이제 무너졌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황사가 온다 하더라도 뭐 코로나가 이제 더 다시 또 확산된다든지 이런다 하더라도 마스크주들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은 별로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웰크로는 저는 올라오면 일단은 정리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해요. 웰크로는. 그래서 그런 좀 어렵지만 그런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Y PNF. 그래서 DY PNF 이 종목은 어쨌든 뭐 분체 이생 시스템 설계 제작, 어떤 뭐 설비를 좀 이제 이사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업을 좀 메인으로 좀 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는 뭐 환경 관련된 그런 어떤 모멘텀도 좀 부는 것 같고, 실적은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 이익도 증가하는 추세. 근데 1분기 실적이 전년비 조금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분기 단위 실적이 뭐 재차 좀 전년비 늘어나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뭐 한 리서치 아름이라는 뭐 요 회사에서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석유화학 업황 호조 및 환경구제 강화로 신규 수주 증가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제시하면서 환경규제 강화로 노 석탄 화력 발전소의 환경 설비 입찰이 확대했다. 그래서 환경 관련주다. 조금 제가 볼 때는 환경 관련주로 좀 엮는 거는 조금 밸류산 좀 과도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적이 조금 피크아웃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들고 계시다면 아마 이권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기대 수익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JW 신약, JW 계열 회사들은 조금 이제 수액이나 이런 쪽에 이제 도소매 판매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뭐 일부 이제 요 JW 신약의 이제 종속회사 뭐 JW 크레아젠 이 회사가 이제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도 이제 2017년도에 분석하면서 요거 체크를 했는데 그 뒤로 뭐 진행되거나 뭐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코멘트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기도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땐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시면 SK바이오센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 배양 방식의 사과 독감 백신 공동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핵심적인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애매하고 투자 대상으로 좀 보기에도 좀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냥 투자하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고요. 뭔가 신약을 개발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가 제가 볼 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드리고, 우수 AMS는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된 회사인데 사실 뭐 수소나 이제 전기차 관련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재료적으로 움직이는데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게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내리꽂는 이런 장대 음봉 하한가, 제가 볼 때는 별로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출은 뭐 2천억대 꾸준하게 나오긴 하는데 조금 성장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제로주다, 튀어오르면 그냥 나오는 게 낫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RNA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막 분자 진단 이런 것들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요 코로나 때 이제 진단 키트로 모멘텀으로 여기 떠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죠.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매물표 크고 이게 이제 뭐 mRNA 관련해 가지고 막 모멘텀을 크게 가진다든지 기술력을 뽐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로 작년에 시세를 크게 냈고 올해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것이다. 저기 부근에서 그 정도 저는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미셀은 이게 이제 mRNA 관련된 백신 원료 의약품을 또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수혜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너무 기술적으로 산이 이렇게 너무 거대하게 형성돼서 야,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모멘텀에 또 호재가 필요한데 저라면 이거는 뭐 그 부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정도 올라오면 안전하게 그냥 팔 것 같아요. 이미 시총도요 1조입니다. 1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대 가치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KPM테크도 이제 마스크 관련주잖아요. 이때 이제 KPM테크 마스크 관련주인데, 야, 이거 상한가 치면서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4배? 4배 정도 올랐다는 거는 다른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2020년 9월 15일, 2020년 9월 15일, 9월 15일 날 작년이니까 이게 또 그날에 또 이슈였을 텐데, 또 이제 기억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휴머니젠, 코로나19 뭐 지분 투자했던지 뭐 이런 관계 회사였던 것 같네요. 투자사였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중간 결과 안정성이 입증됐던, 뭐 효능도 아니고 안정성이야. 시세를 다 했네요. 당분간은 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한번 저렇게 내면 몇 년 동안은 시세가 안 나죠.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들 휴브레인. 주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좋지가 않네요. 실적도 좋지가 않고 뭔가 좀 재료로 이제 올랐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셀트리온과 진단키트를 개발한 BBB의 2대 주주. 작년에 이제 그 BBB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진단키트 만들던 그 회사 모멘텀 받으면서 올랐다가 고꾸라지는 형태. 이거는 탈출해야죠. 무조건 올라오면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파스를 물어보신 분들이 꽤나 되셨어요. 라파스. 이게 이제 그 패치주죠. 패치. 마이크로 니들. 그 굉장히 촘촘한 그 니들 바늘로 이제 약을 침투시키는 그런 경피 약물 전달, 요거죠. TDDS,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지고서 이 패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 미용 패치 화장품 분야 이런 데서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의료기기나 의약품 쪽으로 백신 패치 쪽으로 이제 넓히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호적인 시각, 기술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좀 괜찮은 흐름인데요. 리포트를 하나 좀 볼게요. 가장 최근에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제목이 이제 마이크로 니드를 활용한 패치형 의약품 개발해서 이제 굉장히 작은 미세한 그 이제 바늘이라는 거죠.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한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해서 2033년까지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현황은 비염, 천식, 아토피 등 알러지 질환을 타겟으로 면역 치료 패치제를 개발 중이다. 올해 3분기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이다. 그래서 임상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DNA 백신을 개발하는 에이비온, 이게 이제 비상장사죠. 에이비온과 코비드19 패치제 형태의 백신을 개발 중이다. 패치제 형태 백신을 개발 중이다. 재료적으로는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긴 하네요. 주사제와 달리 패치제는 전문 의료진의 처치 없이도 혼자 붙일 수 있는 제품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보령제약하고 공동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도네 페질 패치제는 2020년 5월 18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인하대 병원에서 진행 중이며 22년 품목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바이오젠이 FDA 승인을 이제 신약으로 이제 승인받으면서 조금 모멘텀이 좀 크진 않을 수 있죠. 골다공증 패치는 3월 식약처로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 임상 1상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4월 국내 특허를 확보했다. 골 형성을 촉진하는 테리피라타이드 패치제와 피아 주사제와의 비교 임상 시험이며 21년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3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좀 메리트 높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백신 쪽을 패치제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알츠하이머 쪽은 조금 이제 약간 좀 모멘텀 약화됐을 거고, 골다공증은 메리트가 높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노인성으로 이제 그기 때문에 이제 노인일수록 이제 패치제 어떤 필요성, 장점은 좀 더 부각이 되죠. 면역 치료제, 비만 치료제, 뭐 여드름 패치 이런 것들을 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 괜찮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꽤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한스 바이오메드, 한스 바이오메드인데, 야, 이거 뭐가 문제가 크게 발생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1,500억 시총이고요. 주식수는 1,000만 주 정도 되고, 이때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데, 요날 13% 급락했네요. 작년 11월 달입니다. 이게 바이오 섹터가 작년에 좋았는데 그 이하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이 개별 기업의 이제 문제가 매매 거래 정지, 영업 정지를 맞았네요. 영업 정지. 이거 뭐 실리콘겔 인공 유방의 판매 중지 및 회수. 이거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핵심 제품의 판매 중지를 받았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이런 어떤 최근 매출액 대비 거의 30%. 이거는 기업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크죠. 이런 경우 이제 저는요, 무조건 이거는 올라오면 무조건 팝니다. 이거 손절치고 관심 종목 일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삭제.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백수호, 백수호 이제 만드는 회사, 그 회사가 이제 뭐 어떤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도 뭐 회복을 못했죠. 그러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뢰도에서 좀 중요성을 띠는 그런 의약품, 의료기기,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분야는요, 사실 이미지 한번 타격받으면 사실 좀 어려워져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한스 바이오 메드 같은 경우도 이건 올라오면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상 맞다, 깔끔할 것 같다, 요 정도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대한광통시는 5G 관련된 섹터군 중에서 조금 이제 광섬유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5G 투자가 좀 원활치 않다 보니까 매출액이 보시면 2018년도 1,600억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죠. 적자를 또 심하게 받고 작년에,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개선되는 흐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렵네요. 그렇다고 이것도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어찌됐든 하반기 이 5G 관련된 기업들, 대한광통신도 뭐 5G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대가치는 좀 낮춰야 된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랑풍선. 여행사죠. 여행사로서 이거는 제가 코멘트하기에, 일단 그 여행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1등 기업 위로만 뭐 일단은 뭐 승자 독식 게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제 지나가면 1등 기업 정도 각 분야, 여행 업종 1등, 항공 업종의 1등, 카지노 업종의 1등,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저점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선두주자가 아닌 것들 있죠. 노랑풍선도 대표적일 거예요. 선두주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지거나 하면 엎어지는 기업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경쟁력 부분을 훼손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의견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어, 요 하나투어도 같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수익률 높게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투자 매력을 느끼진 못하는데, 어쨌든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 컨택 업종의 1등 기업은 그냥 들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들고 있는 정도. 근데 높은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운 구간이다, 시점이다. 지금 주가 수준 자체도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트로메딕도 뭐 의료 정밀기기 해서 매출도 100억도 안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재료적으로 움직이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시총 1000억 안 되죠. 무슨 투자 조합에서 11% 지분을 갖고 있는, 정확히 옛날에 캡슐 내시경 이쪽으로 막 그 한번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뭐 없네요. 그렇죠? 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인위적으로 올랐다가 그냥 꺼지고, 이거는 신뢰도 문제예요. 이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인토르메딕도 제가 볼 땐 신뢰도 문제에서 이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톱 스택은 작년에 이제 그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 접점이 있으니 설명드리고 분석도 해드렸는데, 그 뒤로는 그다지 지금 이게 모멘텀을 받기 좀 어려운 구간대에 있는 것 같아요. CRO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 시에 물량을 축소 내지는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닉스 같은 경우는 한번 슈팅 나오고 이제 쉬고 있는 흐름인데, 그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대한 상용화 성공했다 해서 V2X Vehicle to Everything 해서 이 자율주행 그런 또 통신 뭐 이런 쪽이잖아요. 플랫폼 이쪽을 개발했다. 5G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5G V2X 모뎀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V2X 플랫폼은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포인트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총은 1000억 정도로 큰 부담까지는 없고, 지금 주가 수준도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있다면 그냥 저라면 그냥 들고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뭔가 탄탄하게 막 실적까지 같이 따라오면서 뭔가 좀 우량하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뭐 매출은 100억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크게 저는 기대 가치를 너무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슈팅 나올 때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중장 기평선 붙어 있고, 이격 벌리면서 막 이렇게 상한가 동반하는 상승이 나오면
저라면 그냥 정리할 것 같아요. 만족하고. 예. 그 정도 코멘트를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넨바이오, 요거 이제 작년에 제넥신 관련된 컨소시엄에 편입돼 가지고 이제 막 코로나 백신 만드는 그 컨소시엄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요. 뭐 이종장기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 종목은 좀 뭐 테마성으로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와, 너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돈 너무나 끌었다 보니까 전환사채 이런 걸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방 백신 컨소시엄 눈길 해서 제넥신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것도 투자 매력도는 확 떨어졌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이평선 붙어 있긴 하지만 매력 떨어진다. 시총도 적지 않네요. 3천억. 저는 이거 반등 나오면 정리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LOT 베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주가 궤적도 그렇고 기업의 어떤 사업 내용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태양광, 철강, 일반 산업 등의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진공 펌프 사업. 그래서 삼성전자가 7% 들고 있어요. 그만큼 뭐 기술력과 이런 것들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부분도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 올해 예상되는 게 이제 한 2,400억, 영업이 한 3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한 퍼도 한 10배 수준. 그래서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인 것 같고요. 저라면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하고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리포트도 간략하게 좀 체크하면요. 2021년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2,400억에 영업이익은 359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작년 대비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이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두 번째는 주력 고객사 MS 상승 때문. 그래서 이 진공 펌프는 국산화하기 가장 수월한 품목 중에 하나다.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 제조업체로 동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인정을 했으니까 2대 주주로 이제 있겠죠. 그래서 동사의 진공 펌프는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향으로도 납품이 되고 있어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에 수혜가 기대된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쪽 투자 뭐 이렇게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역량, 명분을 또 가지고 있죠. 이 기업의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한 퍼는 10배 수준으로 글로벌 피어 평균 25배, 국내 장비 업체 평균 13배 대비 저평가.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죠.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기술 변화로 시장 규모 성장, 두 번째는 국산화 수혜로 시장 점유율 확대, 세 번째는 반도체 빅사이클 재현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카펙스 수혜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발표하면 LOT 베큐도 수혜를 보는 그런 명분이 좀 뚜렷해지네요. 그래서 LOT 베큐은 저는 홀딩 혹은 추가 매수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SK인데요. GSK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유니셈을 이제 설명할 때 같이 이제 그 유해가스 정화하는 스크러버, 가스 정화 장비,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그 스크러버 이제 관련 기업으로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친환경 관련 주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정 효율을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제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유니셈과 비슷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니셈이 조금 더 매력적이었어요. 선도 업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지 GSK가 뭐 안 좋은 기업이다 이럴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제 같은 선상에서 투자 매력도는 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도 퍼가 이제 8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여전한 저평가 메리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수급은 어떤지,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를 했네요. 차익 실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상향의 패턴 조정 잘 받고 다시 또 실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또 이제 신고가를 내는 흐름 내줄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유니셈도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니셈은 이제 밑에서 좀 조정을 좀 길게 줬네요. 그래서 유니셈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PR 단으로 한 10배 정도, 선도 업체니까 조금 더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두 기업 모두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고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는 이게 OLED 장비주로 알고 있거든요. 커팅, 그런. 그래서 보시면 OLED 플렉시블 방식으로 필름 커팅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OLED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좀 들쑥날쑥이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실적도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OLED 장비 주잖아요. 투자 매력도는 반도체 대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굳이 저는 투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G트리비엔티 오랜만에 좀 상담 요청하셨는데 좀 아쉬운 종목이죠.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분석을 작년에 이제 쭉 해드리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매도 의견 드렸잖아요. 이건 직관적으로 좀 이거 삼성 발표 앞두고 나서 주가 궤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좀 누군가 계속 파는, 올라올 때마다 파는 그런 어떤 이제 것들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좀 매도 의견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참 아니다 다를까 그렇게 좀 무너졌는데 임상 실패했죠, 결국은. 안구건조증 치료제 미국 임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통계적으로 이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임상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고 뭔가 좀 변화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신뢰도 측면에서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관점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지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최대 주주도 4% 정도 지분율. 이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임상을 다시 또 하겠다 해가지고 막 자금 조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건 뭐 어떻게 하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거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일 유업, 음식 업종의 메일 유업 뭐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최근에 뭐 수급은 좀 좋진 않네요, 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종목 좋게 보고요. 음식 업종 전반적으로 웬만한 거 빼고는 VIP 자산운용이 또 5% 갖고 있네요. 실적도 우량하고요. 보시면 1조 5천억 매출 예상되고 9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되고 8배 정도 퍼 예상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홀딩해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음식료 업종에 뭐 이상한 거 빼고는 웬만큼은 사이클상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뭐 남양유업이 좀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나가리 됐다, 좀 안 좋게 됐죠. 그래서 메일유업이 좀 반사적인 어떤 수혜도 받아왔던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우선주를 이제 질문 주셨네. 본주를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우선주는 좀 이슈에 이렇게 반응해가지고 이슈에 반응해서 이렇게 더 튀는,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이렇게 튀었죠. 그런 거 모멘텀 있을 때 이제 튀는데
사실 좀 본질적으로는 그냥 본주 투자하는 게 낫고요. 배당을 더 주는 게 우선주인데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요. 배당 매력보다는 재료에 의해서 본주가 뭐 한 10% 올라갈 때 우선주는 한 20-30%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전략상 제가 볼 때는 이런 우선주를 노리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제가 볼 땐 메리트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SK 본주가 나을 것 같아요. SK 본주. 아니면 진짜 장기로 뭐 가면 나중에 뭐 SK가 뭐 또 이제 SK 바이오 팜테코, 그거 상장시킬 때 또 모멘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건 장기죠. 그거는 뭐 단기간에 상장시키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이라면 한번 가져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SK 본주가, 지주에서 본주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상담 7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게 참 제가 뭐랄까요, 감히 할 자격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기회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 온전히 이 종목 진단에, 상담에, 포트폴리오 상담에 좀 에너지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는데요. 모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세장, 이 상승장의 어떤 흐름 자체, 그리고 성장주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20여 년 가까이를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하면서 당연히 이제 어떤 상황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데, 뭐 저 역시 이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시장이 강세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방식, 수익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집중화하는 그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내줬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엄청난 기회고 자주 오지 않지만, 그때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투입하면 정말, 제가 이제 신흥부자 프로젝트라는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단순 재테크 관점을 넘어선 정말 어떤 부자라는, 나도 이제 부자야? 식당 가서 가격표 안 봐도 돼?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지금의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중에 또 분명 하락장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뼈저리게 이제 그때 맞아, 그렇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진단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박사 계속 꿈의 주식을 찾는 그 여정의 동행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흥부자가 될 수 있도록, 강세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반자로서 뛰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